외국인 선수 트레이드도 4라운드까지죠. 예. 트레이드는 다 4라운드까지입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6라운드까지고 예. 트레이드는 4라운드까지입니다. 외국인 선수라고 따로 트레이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트레이드는 4라운드에 끝나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KBL에서 사라져야 할 규정들 그리고 새로 필요한 제도, 규정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두셨다가 KBL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시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점프 매운맛으로 돌아왔고요. 원래 방송을 한번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너무 바빠서 방송을 할 만한 틈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 타이밍만 잡다가 오늘에서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다뤘어야 할 내용인데 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KBL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 그리고 고쳐져야 할 제도 그리고 새로 좀 만들어져야 할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KBL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몇몇 구단분들께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구단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 구단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KBL 제도 자체가 구단 단장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 위주거든요. 그래서 구단 위주의 제도는 제가 다 제외를 했고, 좀 선수 쪽, 특히 여러분들이 한눈에 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그런 제도들을 제가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물론 구단에서 얘기해주는 좋은 의견은 몇 개를 반영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선수 관련 제도, 외국인 선수 제도가 아니고 외국인 선수 관련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 근데 어떤 거냐? 첫 번째, 현재 KBL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재계약이 결렬될 경우 이 선수가 타 구단에는 3년 그리고 해당 구단에는 1년 동안 올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그 다음 기타 사유 기량 미달 퇴출 시 해당 구단 타구단 계약 불가, 그리고 연봉 상한선, 그리고 재계약할 경우 최고 10% 인상, 요 네 가지가 없어져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계약 제도예요. 어느 구단이 재계약을 실패했다고 타구단을 3년 동안 못 가게 하고 이 구단과도 1년 동안 계약을 못하게 묶어놓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도죠. 자기들이 그냥 계약 안 해놓고 자기들 계약이 결렬될 수 있잖아요. 이 선수도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재계약을 했는데 결렬이 됐다고 그걸 3년 동안 못 오게 한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도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국내 에이전트 말고 선수들의 본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KBL 계약서가 사실상 노예 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재계약 결렬 시 3년, 타구단은 3년, 해당 군량은 1년 동안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나단 모틀리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그 가스공사에 있었던, 전자랜드에서 있었던 조나단 모틀리가 러시아에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근데 못 데려와요. 지금 데려오면 완전 승부수거든요. 조나단 모틀리는 오면은 무조건 우승 후보 할 수 있죠. 근데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스공사와의 재계약이 결렬됐기 때문에 가스공사도 못 데려오고 다른 팀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제러드 썰린저가 물론 지금 중국에서 잘하고 있지만 썰린저가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도 썰린저도 못 와요. 쇼농은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쇼농은 아예 계약서에 그 조건을 넣었어요. 풀어줄 때 재계약 그거에 걸지 마라 라는 게, 쇼농은 아예 계약 조건에 넣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쇼농은 영리하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이 왜 생겼냐 보면은, 이런 제도들이 생긴 것이 과거에 딴 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웃돈을 주고 데려오는 경우에, 태업해라, 너 태업해라, 태업해서 퇴출되면 우리가 데려올게,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예전에 있었어요. 1990년대 프로농구 출범 초창기나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미봉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래도, 왜냐하면 구단 간에 돈이 더 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없애는 게 KBL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훨씬 좋은 선택이다. 재계약의 우선권을 원소속 구단이 가지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지금 재계약을 우선순위를 왜 이 팀이 가져야 되는지도 사실 잘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재계약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팀과 계약이 결렬될 경우 딴 팀에도 3년간 갈 수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 선수를 2년 3년 계약할 수 있게 단연 계약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선수를 팔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밀 원희를 한 2년 3년 우리가 계약을 했어. 딴 팀이 가져가려고 하면 이적료 주고 팔면 돼요. 근데 그걸 왜 계약 1년씩 해갖고 딴 팀으로 가면은 못 가게 하고 그런 거를 걸어놓은 건 사실 지금 자유시장인데, 자유시장에서 경쟁해서 져서 그런 건데 왜 그거를 KBL에서 딴 팀 못 가고 그걸 걸어놔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부당한 제도기 때문에 이런 거는 KBL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죠, 사실.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는 KBL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리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KBL과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서를 보고 망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선수들이, 에이전트들이 이거 대체 이런 제도는 뭐냐, 뭘 계약서가 이렇게 그지 같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가 올려다가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없어져야 되지 않나. 사랑의 사랑함님이 뒷돈이 좀 문제 아닐까요? 셀캡을 없애서 공개적으로 몸값을 측정하면 모를까 얘기한 거예요. 연봉 상한선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단끼리 암암리를 하고 있는 게 개런티죠. KBL은 개런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구단들마다 개런티를 하고 있죠. 선수가 당장 퇴출될 거에 대한 안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 시작하고 3개월 동안은 너 자르지 않을 거야. 3개월 동안은 무조건 가지고 갈게. 이때는 잘라도 돈을 줄게라고 이제 개런티를 보장을 해주죠. 라숀 토마스 이런 선수도 다 개런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을 못 시키고 가지고 있었는데, 라숀 토마스가 개런티 계약이 끝나갈 때쯤부터 잘하기 시작했죠. 지금 있는 외국인 선수 1옵션들은 대부분 개런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옵션도 일부는 개런티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런티를 끊고 교체하려면 그만큼 부담이 있죠. 라둘리차도 개런티였고요. 라둘리차도 12월까지 개런티가 되어 있었던 선수고요. 퇴출을 빨리 시키질 못했죠.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도 없어져야 된다. 외국인 선수 상한선을 없애도 시장가가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선수한테 쓰지 못할 거고, 그리고 돈을 조금 쓰는 팀들은 그만큼의 돈을 많이 쓰는 팀과 격차가 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시장가가 알아서 형성이 된다. 그걸 KBL에서 굳이 상한가를 해놓고 뭐 서로 쟤네는 뒷돈 썼느니 얘네는 뭐 무슨 돈 썼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구단을 못 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도 없애져야 되고, 그러니까 구단들이 서로 이 선수를 놓쳤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막아놓기 위한 장치를 막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들이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이 선수를 선택 안 한 대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이 선수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대신 놓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딴 팀 가면 안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부당한 제도다. 외국인 선수 관련된 제도, 재계약 거부 시 타구단 3년, 해당 구단 1년 동안 올 수 없다는 거, 기타 사유 퇴출 시 해당 시즌 타구단 계약 불가, 연봉 상한선, 그리고 재계약 시 최고 10% 인상,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야 된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KBO 보류권도 똑같아요. 구단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사랑의 사랑함님이 모조리 다 없애야 된다. 오누아쿠 계약하고 튀어서 그거는 계약 위반이어서, 오누아쿠는 재계약 거부가 아니고 계약 위반이에요. 구단과 계약을 했는데 들어오질 않았어요 본인이. 바이런 멀린스도 계약 파기죠. 징계는 없었는데 계약 파기입니다 멀린스도. 근데 멀린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엄지꼬북치님이 협회에서 라거나 이후로 차기 귀화 선수 관심은 있나요 하셨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도 못한다. 힉스는 귀화할 마음이 있어요. 힉스는 실제로 귀화할 마음이 있는데 귀화를 하더라도 국가대표를 못 뛴다고 해요. 힉스가 18세인가 17세 때 미국 대표팀을 뛴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17세 이상은 대표팀으로 뛰었을 경우에는 딴 나라에서 뛸 수가, 귀화해도 딴 나라에서 뛸 수가 없어요. 피바 규정상.
그래서 힉스는 귀화를 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져야 될 제도, FA 보상제도죠. FA 보상제도. 보상 선수도 그렇고 보상금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상제도라는 것도 구단의 보호장치죠.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이기지 못한 것을 왜 보상받아야 되나요? 프로인데 다른 팀과의 경쟁에서 진 거예요. 근데 졌는데 이걸 왜 보상해줘야 되나요? KBL 이사회가 구단들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단 쪽이 유리한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보상금이 뭐 이적료 차원이라면은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웃긴 거는 이 보상금이란 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보상금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국내 선수 KBO나 코보나 다 보상제도가 있긴 하다 했잖아요. 있는 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것도 구단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보상제도 야구, 농구, 축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적료를 받으면 돼요. 이적료. 근데 이적료도 이게 보상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적료로 받아야 돼요. 그죠? FA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FA 되기 전에. 한국만 있으면 한국만. 다른 나라는 보상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경쟁에서 진 건데 왜 보상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왜 보상금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팔았을 경우에는 이적료를 받아오면 되죠. 지금 상황에서 프로 생계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죠. 그리고 보상 선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보상 선수가 만약 FA를 데려왔어요. FA를 데려왔는데 이 팀이 선수 구성이 괜찮아. 그러면 보상 선수 누구 뺏길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웃기는 거죠. 왜냐면 이 선수가, 이 팀이 공을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FA 선수를 영입했어요. 우리 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또 왜 우리 팀 전력이 유출되는 걸 걱정해야 되냐 이거죠. 심지어 이제 그런 팀의 선수를 판 팀은 선수를 팔아서 우리가 전력 이탈이 됐지만 그냥 저 팀 멤버가 괜찮네? 오케이. 그럼 서울서 한번 선수를 골라볼까?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KBL이 보도록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회수 많이 눌러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게시판에 자꾸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보상제도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왜 선수를 판 팀, 선수를 공들여서 사온 팀이 또 하나의 돈 유출, 돈도 뺏기고 선수 유출도 돼야 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되느냐. 그게 잘못되는 거죠. 투자한 팀이 왜 뺏겨야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오히려 그 선수를 내준 팀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왜 있느냐. 이 프로 세계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당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프로는 투자하는 팀이 성적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가 맞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FA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면 됩니다. 이적료 받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잖아요. 이 팀은 돈을 선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적료를 챙길 수 있고, 상대 팀한테는 보상 부담 없이 그냥 선수 내주고 이적료만 받아올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서 저는 뭐 야구, 배구가 이렇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구와 같은 제도를 택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구단들 위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자예요. 굉장히 약자예요. 특히 선수들, 야구, 농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협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약자의 입장에 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구단은 이거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보상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엄지 꼬북치님 말대로 리딩클럽, 전북현대 같은 리딩클럽이 필요한 거죠. KBL에도. 아마 KBL은 이게 다 되면 KCC가 리딩클럽이 되겠죠. K탐스님, 농구 아침이 있었으면 꿀잼있다 하셨는데 올해 11월부터 저런 것이 생겨요. 슈퍼리그가 아시아에서, 아시아 각 리그에서 출전하는 그런 리그가 될 겁니다. 김지아빠님이 많이 양보해서 보상선수 인정하더라도 보호선수 3명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보호선수 3명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FA 선수 하나 데려오고 주전 한 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구단 내에서도 이 선수에게 신뢰를 높이면 돼요. 선수가 조금 연봉이 딴 팀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내 조건이 좀, 내가 원소속 구단의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이 팀에서 나에게 신뢰관계를 잘 쌓았다면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선수들 대부분은 돈을 쫓죠. 선수들 대부분이 돈을 쫓지만
그래도 막 1억, 2억 차이가 아닌 이상 한 뭐 5천만 원, 뭐 몇천, 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차이다. 그러면은 아마 원수석 구단에 남으려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구단과 신뢰 관계가 있다면. 예. 구단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구단과 신뢰 관계를 쌓으면 된다. 선수한테 그동안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막 선수가 한 명이 수술을 했어요. 발목 수술을 했는데 선수가 수술 받고 싶은 의사가 있어요. 예. 자기가 믿고 자기가 수술, 왜냐면 선수는 자기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수술을 잘 해준 의사라든지 자기가 받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구단이 안 돼. 우리 구단과 한 대가 있으니까 여기 가야 돼. 이러고 그냥 선수한테 글로 보내버려요. 선수가 거의 상처받는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서 선수들이 마음이 안 상하게, 아, 내가 이 팀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 팀이 나를 이런 대접을 해주는구나, 이런 대우를 해주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면 FA 계약 때 크게 차이 안 하지 않으면 남는다니까요. 구단들이 선수와의 신뢰관계를 쌓는 거, 그리고 투자한 팀이 뺏겨야 되고 투자 안 한 팀도 얻어야 되고, 이런 거는 지금 프로스포츠에서는 맞지 않는 규정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보상 선수 제도,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없어져야 될 제도 세 번째, 총재 3년마다 구단 추대.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KBL이 3년마다 구단들이 돌아가면서 우승을 많이 한 팀 순으로 구단에서 총재를 추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정대 총재, 현대모비스에서 추대를 해서 현대모비스에서 추대한 총재가 했고, 그 다음에 KCC가 지금의 김희옥 총재를 추대를 해서 총재가 됐습니다. 뭐 오케이, 총재를 추대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문제가 이런 데 있어요. 뭐냐면 모비스가 총재할 때는 다른 구단이 저봐라, 심판콜이 모비스가 플레이오프 갈 수 없게 밖에 만든다. 그리고 지금은 구단들이 KCC가 총재사니까 판정에서 유리한 부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럴 거면 대체 뭐하러 이거 했나요? 대체 뭐하러 이런 제도 한 건가요?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비스도 그렇고 KCC도 그렇고 오히려 더 손해봅니다. 오히려 더 손해봐요. 심판콜 인정하지 않는 팀들도 있겠지만, 모비스 이정대 총재 때는 모비스가 손해봤고 콜에 대해서, KCC 지금 상황에서는 KCC가 좀 더 손해봅니다. 그 구단들이 더 민감해요. 그런 시선을 볼까봐. 분명히 콜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자신들이 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팀한테 더 냉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편이지. 그래서 두 팀은 더 판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모비스가 그렇고 지금은 KCC가 그렇고. 다음이 DB 아니면 인삼일 거예요. DB 아니면 KGC인데 거기도 총재 나오면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도 우승 많이 한 팀 순번대로 해놨거든요, 그거를. 그럼 우승 못한 KT하고 가스공사는 30년 뒤에 총재가 자기들이 추대한 총재가 오는데 그때까지 이 룰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LG, KT, 가스공사는 저 맨 뒤에 있거든요, 우승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럼 거기는 총재 추대하려면 막 24년, 27년, 30년 그 뒤에 총재를 추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치하게 굴 바엔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전에 그만하고, 그냥 좋은 분 잘 추대해서 총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전 총재분, 이전에 이정대 총재나 지금 김희옥 총재도 좋은 분들이죠. 제가 인터뷰해봤는데 이정대 총재도 정말 똑똑하고 되게 열린 사고를 갖고 있으시고 자기 철학이 엄청 뚜렷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김희옥 총재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김희옥 총재 역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으신 분들인데 다만 계속 잘 하고 있는데 구단들이 자꾸 그렇게 딴 팀들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 이런 얘기 할 바에는 이 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총재 3년마다 각 구단 돌아가면서 추대하는 거 하지 맙시다. 심판 판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려면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정이 필요한 제도. 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이사회 구성원 수정. 요거는 실제로 몇몇 구단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진 못했는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구단들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이제 뭔 얘기냐, 이사회는 총재와 각 구단 단장이 참여해서 이 룰의 제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온 심의할 거에 비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물론 이사회에서는 농구 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단 이기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 구단, KBL 이외에 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구단 이기주의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구단 이기주의 아주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최근에 있던 사례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선수, 오미크론에 확진된 선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KBL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그랬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면서 결국 국가대표팀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다만 이게 뭐냐, 구단마다 이게 약간 입장차가 있었어요. 구단마다 이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입장 차이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도 막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막 어떤 선수가 오늘 제가 지금 증상이 있다, 몸이 안 좋다, 근데 게임을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선수들이 있고, 상대팀에서 쟤 지금 확진된 것 같다고 하더라, 이걸 게임을 뛰어야 되느냐 하면서 선수들이 막 불안해하는, 그러고 그 다음날 막 확진자에 막 이 선수 누구 걸렸다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제 눈에 다 보여요. 이게 막 늘어나고 있는 게 막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떤 팀들은 경기를 하지 말자, 이거 선수들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만하자, 이거 KBL에 이거 우리 게임 한번 덮어진다, 중단하자, 연기하자, 이런 연락을 KBL에 하는 팀들이 있었던 반면에 몇몇 팀들은 중단을 안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선수들이 불안해해요. 막 저기 지금 확진자 몇 명이 나왔다는데 우리 게임하다가 우리 지금 확진되는 거 아니냐. 왜냐, 상대팀 외국인 선수가 없거든. 우리 팀은 외국인 선수가 2명 다 뛰는데 저 팀은 외국인 선수가 없어.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 팀 사무국장과 단장이 연기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경기 중단할 생각이 없더라고. 그냥 하려고 하더라고. 오히려 선수들은 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들.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을 중단하자는 팀도 있었어요. 올 시즌 그냥 여기서 끊자. 어떤 팀일까요? 당연히 성적이 안 나는 팀들이에요. 당연히 성적이 안 나는 팀들이 중단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성적이 나는 팀들은 미쳤어요, 중단하면 안 되지. 이런 구단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구단 이기주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판가름해줄 이 구단과 KBL 이외의 이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어나는 구단 이기주의를 막아줄 사회 이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아시아 쿼터 제도 세부 사항 수정이에요. 아시아 쿼터 제도에 있어서 탱탱탱님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과 아시아 쿼터를 허용을 했고 이제 필리핀도 허용을 해요. 다음 시즌부터는 필리핀 선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시즌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 선수는 나카노 다이치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K탐성 아시아 쿼터 하는 구단도 DB 말고 없는데 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B리그는 아시아 쿼터에 대한 등록 기한에 대한 것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B리그 팀이 우승을 노리는 전력 보강이 필요해요. 전력 보강이 필요해서 시즌 막바지에 선수 영입을 하고 있는데 KBL에 어떤 선수가 만약에 김실에 지금 삼성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플레이오프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드가 필요한 김실애를 데려오자. 일본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김실애 삼성에 우리가 가서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계약해서 쓰겠다. 삼성의 허가를 받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김실애를 시즌 중간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영입해서 뛰킬 수가 있습니다. KBL은 그게 안 돼요. 시즌 전에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안 데려가지만 그게 가능하단 거죠. 일본은 그게 오픈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시즌 전에 등록한 사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인데 또 아주 웃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미리 제가 여러분께 알려서 구단들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선수 영입이 다음 시즌부터 된단 말이죠. 실제로 필리핀 국가대표 선수 몇몇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다음 시즌 필리핀 선수를 알아보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혼혈 선수 데려오지 말자는 얘기가 있어요. 혼혈 선수 안 된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혼혈이 많아요. 필리핀이 굉장히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엄마가 필리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의 사랑하님이 거기 혼혈 문화, 그죠? 혼혈 문화죠. 블라체 이런 선수는 안 되더라도 다우잇이나 블라체처럼 그런 선수 말고 그런 선수 그렇게 막 외부 영입한 그런 선수는 안 되죠. 그런 선수는 안 되는데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고 필리핀에서 커서 필리핀 국가대표가 되고 그런 건데 혼혈이라고 지금 데려오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던 클럭슨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지금 구단들에서 참나 이 얘기 듣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혼혈 선수를 데려오면 안 된다. 아시아 쿼터 하자면서 필리핀의 문화가 혼혈 문화인데 혼혈 문화권인데 사랑의 필리핀 선수 대부분이 혼혈이에요. 몇몇 이제 하위 팀들은 필리핀 선수를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위 팀들 몇몇이 필리핀 선수를 영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선수 진영이 좋은 팀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거죠. 아시아 쿼터를 한 명으로만 하자. 그런 거는 오케이. 왜냐면 국내 선수 저변을 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시아 쿼터 선수는 무조건 구단당 한 명만 갖기로 하자라고 하면 그건 오케이지만 필리핀 선수 데려오는데 혼혈은 안 된다. 이런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아닌가요? 이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자꾸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신장 제한 하자는 거하고 똑같지 이거. 그죠? 일본에서 혼혈은 그런 거죠. 그죠? 사랑의 사람 이게 B리그도 보는데 거긴 진짜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필리핀 선수들이 와서 뛰면 좋은 게 뭐냐? 필리핀에서 유입되는 팬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B리그 경기 생중계를 보면은 필리핀 선수 생중계를 하거든요. 필리핀 팬들이 꽤 많이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필리핀 혼혈은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이 나오기 전에 제가 차단하고 싶어서 이 방송에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번에 새로 생겨야 될 제도, 새로 반드시 생겨야 될 제도, 에이전트 제도입니다. 에이전트 제도. 요전에 이 에이전트 제도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필리핀 선수의 경우 아시아 쿼터 하는 선수들은 국내 선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사랑의 상황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금액을 선수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오겠냐고. 에이전트가 내가 돈을 이 선수하고 계약을 성사시켜도 돈을 못 받는데 필리핀 선수 좋은 선수를 보내겠냐고. 이런 것도 다. 근데 이런 건 KBL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면 구단들이 이건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거 에이전트 제도를 해줘야 된다. 특히 공사팀들은 규정에, KBL 규정에 국내 선수로 등록이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필리핀 선수들을 영입했을 때 에이전트 피를 지불할 만한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구단들이 실무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실무에서 벌써 지금 제도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구단들이 KBL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하다.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된다. KBL에서 이거 에이전트 어떻게 할 건지 KBL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KBL이 귀를 닫고 있어요. KBL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KBL의 대부분의 지금 위에,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온 총재하고 전무이사 말고 그 밑에 실무진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KBL 다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웃긴 건 정작 10년 동안 했는데 구단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어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이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그래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몇몇 구단들이 KBL에 얘기를 했나봐요. 이거 에이전트 그 필리핀 선수 데려올 때 에이전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에이전트가 자기한테 돈이 안 오는데 선수를 일로 보내겠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이거는 에이전트 제도는 국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수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아직까지 KBL은 연봉 협상 FA에 있어서 선수가 직접 협상하고 사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축구하고 야구는 이미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프로스포츠 연맹에서도 KBL의 에이전트 제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KBL은 미온적인 태도예요. 물론 돈과 왜냐면 구단들한테는 부담이죠. 왜냐면 선수하고 연봉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 연봉의 10%를 또 떼줘야 되니까 구단이 부담되는 제도임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선수가 갑이 될까봐 그런 거죠. 그리고 구단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단들이 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실보다 득이 더 많아요. 에이전트 제도가 있는 것이 실보다 득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연봉 협상 FA 말고 연봉 협상 기간에 구단 홍보팀장이나 운영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단장이나 이런 구단 사람이 선수와 연봉 계약 협상을 합니다. 당연히 의견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선수는 좀 더 올리고 싶어하고 구단은 선수 연봉을 적정하게 맞추고 싶으니까 당연히 마찰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선수들은 뭐 점심을 먹고 연봉 협상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 전에 체육관에 출근을 하니까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데, 봐봐요. 선수는 당장 내 연봉을 깎는다고 하는데 깎는다는 얘기를 지금 한 30분 하다 나왔어요. 운동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한 번 하고 한 3일 뒤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 6번까지도 연봉 협상을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팀 훈련은 진행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운동이 되겠냐 이거죠. 대리 협상이 안 돼요. 예. 뭐 대동은 할 수 있어요. 대동은 할 수 있지만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연봉 협상이 6월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선수들도 6월부터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사실상 운동을 못 합니다. 대부분이 FA 계약한 선수 이외에는 연봉 협상 기간 동안에는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예, 돈 갖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자기의 생업과 한 시즌 동안 받는 돈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마찰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운동에 집중을 못해서 한 달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네. 그러고 당장 구단 사무국장이나 운영팀장하고 얼굴 맞대고 돈 갖고 마찰을 빚고 언성을 높였는데 다음날 체육관 출근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들이 이런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에이전트가 생기면 에이전트들이 국내 말고도 다른 데로도 알아본단 말이죠. 일본 아시아 쿼터도 알아본다든지 필리핀도 알아볼 수 있고 선수들의 길도 넓혀지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지금 FA 자유 원소속 구단 계약이 없어지고 그리고 셀러리 캡도 없어진 상황, 소프트 캡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KBL의 에이전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점프볼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점프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프볼 매운맛 오늘 순서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미리 점프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지나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3월 말쯤에 한번 방송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